인사이드 머니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정재기입니다. 흔히 IRP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말하곤 합니다. 물론 IRP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긴 하죠. 하지만 IRP는 이런 세제 혜택만 받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오늘의 인사이드 머니는 이 IRP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IRP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펜션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퇴직연금은 회사가 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개인은 또 뭐냐? 이런 질문 말이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족보를 따져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의문은 풀리게 되는데요. IRP는 앞서 말씀드린 DB형, DC형 퇴직연금과 같은 패밀리입니다. 같은 가족이란 뜻이죠. 다시 말해서 퇴직연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뒤에도 퇴직연금이라 붙어 있거든요. 자, 원래 이 IRP는 DB형이나 DC형 같은 퇴직연금에 적립된 돈들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한 회사를 수십 년 다니시는 분들이 요즘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회사를 다니시다가 또 퇴직하고 또 이직하시고 이렇게 많이들 반복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A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금 받겠죠? 퇴직연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거 또 홀랑 써버리고, 또 B 회사 입사해서 다니다가 퇴직하면 또 나오는 퇴직금 또 써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최종적인 은퇴 시점, 퇴직 시점에 돈이, 이 퇴직연금에 별로 돈이 안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쓰고 잘 모아뒀다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 IRP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안 쓰고 잘 운용하면서 끌고 가면은 그때까지 세금도 유예시켜주고 또 그만큼 운용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 IRP의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나 DC 안에 있을 때에는 내 돈이긴 하지만 내 맘대로 꺼내 쓰기가 어렵습니다.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단 이 IRP로 돈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일시금이든 연금이든 내 맘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개인이란 용어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이 스스로 이 IRP에 돈을 넣으면 그 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까지 주는 당근책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IRP는 퇴직연금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계좌이고, IRP를 잘 활용하면 세제 혜택 그리고 운용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IRP 하나만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관리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누구나 이 IRP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입니다. 일반 직장인 물론 가입 가능하고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개인 사업자까지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분이라면 IRP를 만들 수가 있고, 하지만 옛날 퇴직금 제도를 아직 우리 회사는 갖고 있다, 또는 공무원이다, 개인 사업자다, 이런 분들은 IRP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퇴직연금 제도 도입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그만큼 더 받아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아니 이거 못 받는 거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IRP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연금저축과 다른 부분입니다. 개인연금의 일종인 연금저축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연금저축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연금저축과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제 혜택 부분에서는 이 연금저축과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납입 한도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율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에서는 이 IRP와 연금저축을 묶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항목에서 납입 한도,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년 납입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 합해서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넣을 수 없느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회사 시스템적으로 그 이상은 못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개인이 불입하는 금액입니다. 회사 퇴직연금에서 넘어오는 금액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액공제 한도는 역시나 IRP랑 연금저축 합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IRP는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다 챙겨갈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IRP에 700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700만 원 전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에 700을 넣었다. 자, 그렇다면은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되는 3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도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하는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 1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은 이 세액공제 한도가 400이 아니라 300만 원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에는 300만 원, 그리고 IRP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으시게 되면 700을 또 채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액공제율인데요.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똑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또는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 지방세 포함해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RP랑 연금저축에 700만 원을 불입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절세 혜택만 받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이 IRP에 들어온 돈을 운용하는 것이죠. 자, IRP에 있는 돈은 투자에 있어서 근데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30% 이상은 최소한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이라든지 ELB, 또 이율보증보험, 또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형 펀드라든지 채권 혼합형 펀드, 또 적격 TDF, TDF 펀드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의 TDF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런 곳에는 전체 자금의 100%다 투자해도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IRP 안에서는 얘네들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니까요. 하지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주식형 펀드, 또 주식 혼합형 펀드, 하이힐드 채권 펀드, 또 파생상품 펀드, 리츠, ETF 이런 것들은 전체 자금의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험자산의 100%다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비교해 본다면 여기도 역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이제 정말 중요하니까 너무 위험하지는 않게 투자해라, 관리해라,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제약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IRP 계좌에는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는 다시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DB형이나 DC형 관련된 계좌에서는 이 관리 수수료를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하지만 IRP 계좌에서는 가입자가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이 관리 수수료 저렴한 곳이 좋겠죠. 그리고 이 가입자 부담금, 즉 내가 불입한 돈, 그 돈에 대해서는 이 관리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금융회사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리 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 계좌를 만들었느냐 온라인에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쌀까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개설하시면 관리 수수료가 더 낮게 적용이 되고요. 금액이 높을수록 큰 돈을 맡기면 맡길수록 이 수수료율도 떨어진다.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큰 돈 맡기신 고객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물론 바람직한 것, 뭐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는 이 퇴직연금 사업자들끼리 이렇게 경쟁이 막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 수수료가 물론 싼 게 좋은 거긴 합니다만 그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 또 내가 정말 쓰기가 편리한가 어떤 사용자의 편의성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내가 어떤 금융회사에 내 IRP를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IRP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사이드 머니의 정재기였습니다.